네, 여러분, 공업역학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지점의 정력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그 목소리가 빠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1.5배속,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한 1.75배속으로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빨리 듣고 여러 번 듣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강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시간 수업이 있죠. 두 타임. 그래서 15분, 15분 잘라서 두 개를 올려서 15분짜리 하고 어, 여러분 우리가 그 소통하는 것과 여러분 과제 푸는 게 이제 50분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쪼개서 하지 않고 뭐 쪼개서 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번 쭉 강의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하다가 지루하면 끊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셨죠? 그리고 과제에 대한 부담도 여러분 많이 드리지 않을게요. 과제는 평가할 때 그리고 출석할 때 출석이죠. 출석 확인해서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과제에 대한 부담은 많이 안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과목 한 과목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만 해도 제가 여러분 강의를 세 과목을 하죠. 그 세 과목에 따라서 또 다른 교수님들 수업 들으면 여러분 뭐 7과목, 8과목 하실 테니까 일주일에 그러면 너무 힘들게 되니까 여러분 그건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여러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책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여러분 좀 충실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평면에서 힘의 합성 및 분해, 벡터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서 힘의 합성, 좌표 성분, 평면에서 힘과 평형, 공간에서 힘의 합성, 공간에서 힘과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케이블의 장력은 이 장에서 습득한 개념을 사용하여 구해집니다. 우선 페이지 36페이지 평면에서 힘과 평형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 장의 목표는 우리 교재는 여러분 16페이지입니다. 이 장에서 목표는 질점 파티클에서 작용하는 힘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질점에서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등가력으로 대체를 한다. 평행 상태에 있는 질점에 작용하는 힘들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장의 목표는 힘을 벡터양으로 서술한다. 힘의 해석에 유용한 벡터 연산을 조사한다. 지점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의 합을 정의한다. 힘들의 성분들로 분해한다. 직각 성분들로 분해된 힘을 더한다. 자유물체들 개념을 소개한다. 평면과 공간에서 질점 평행 문제 해석을 돕기 위한 자유물체도를 이용한다. 네, 여러분 다음 학기에 또 재료역학 수업을 하실 거니까 자유물체도에 대한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질점에서 초점을 둔 것이 아주 작은 물체로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점 파티클 얘기합니다. 모든 힘들이 한 점에 가해진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물체와 크기와 형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물체와 크기나 모양이 문제의 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주어진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같은 점에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것 되셨나요? 네. 자,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효과, 질점 파티클이란 책에 있는 정의를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어의 사용은 원자나 전자와 같이 매우 작은 물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대상 물체의 크기나 모양이 문제의 해답이죠. 솔루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어진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같은 점에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한 지점에 두 개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이 힘들을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으로 대치시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하나의 등가힘이 지점에 작용하는 본래의 힘들의 합력이에요. 합력. 그리고 평행 상태의 지점에 작용하는 여러 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로 유도되며 이러한 관계들을 이용하여 지점에 작용하는 힘들이 결정됩니다. 됐나요? 네. 자,
자, 두 힘의 합성 볼게요. 자, 힘은 한 물체의 교재는 여러분 16페이지 하고 있어요. 한 물체의 다른 물체에 대한 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단위는 뉴턴, 킬로뉴턴이고 표시 방법은 작용점이 있죠. 그리고 크기 있죠.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입니까? 네. 자, 방향 이쪽으로 돼 있죠. 크기는 요 선분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향. 자, 방향 디렉션은 작용선 라인 오브 액션과 부호로 정의됩니다. 부호. 되셨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힘의 조합 효과는 하나의 합력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게 평행사변형 법칙이죠. 얘는 실험적 증거로 기초하고 증명되거나 수학적으로 유도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합력은 평행사변으로 만들어주고 이 힘의 합력이 이렇게 됩니다. 합력은 인접된 두 힘을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과 대등합니다. 이 힘과 이 힘을 합친 게 자, 힘은 벡터향입니다. 힘은 벡터향. 벡터. 자, 예를 들어 4뉴턴의 힘과 3뉴턴의 힘이 서로 직각으로 작용할 때 이들의 합은 7뉴턴의 힘이 아니라 5뉴턴이 됩니다. 5뉴턴. 자,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변수로 평행사변형 법칙에 따르는 변수입니다. 벡터로 표현하는 것들은 변이, 디스플레이먼트, 속도, velocity, 가속도, acceleration, 운동량, 모멘텀 등은 벡터로 표현합니다. 자, 스칼라는 크기만 가진 거예요. 방향은 없죠. 그래서 방향을 갖지 않는 부피만 가진 거죠. 예를 들어서 질량, 방향 없죠. 네, 질량, 매스, 부피도 맞죠. 부피, 볼륨, 볼륨, 최적, 온도, 그 에너지는 스칼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보면 17페이지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수학적 표현으로 정의되며 평행사변형 법칙에 따라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벡터를 굵은 활자 P로 나타내고 스칼라량과 구분하고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화살표. 네. 화살표. 이게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벡터를 글자 위에 짧은 화살표, P면 화살표, 위에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벡터의 크기는 벡터를 표시하는 화살표의 길이로 정해집니다. 화살표 길이, 벡터의 크기. 자,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는 이탈릭체를 사용을 했어요. 이탈릭체. 이건 굵은 거 지금 벡터를 얘기한 거고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탈릭체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벡터 굵은 활자 P의 크기는 이탈릭체 P로 나타냅니다. 이탈릭체로 나타낸 것은 크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벡터 분류를 봅시다. 벡터를 분류. 자, 고정 유한 벡터는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는 작용점이 정의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벡터. 자, 해석의 영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공간 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벡터는 해석의 영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작용선에 따라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벡터의 합성은 벡터 합성은 평행사변환 법칙이 합니다. 평행사변환 법칙, 평행사변의 법칙 따라 합성을 합니다. 네, 여기는 룰로 해놨죠. 교재는 패럴럴 로그램 로, 패럴럴 로그램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벡터 합성의 삼각형 법칙, 삼각형 법칙. 자, P를 P와 Q를 더해주면 P 플러스 Q 돼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죠. 네, 삼각형 법칙. 그러면 요거 합성을 한 겁니다. 합성. 자, 그래서 얘는 여연 법칙, 코사인이죠. 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그래서 R 제곱은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PQ 코사인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것 R 벡터는 P 벡터 플러스 Q 벡터가 되겠죠. Q 벡터가 되겠죠. 자, 그 정연 법칙, 자, 사인 법칙입니다. Q분의 사인 A는 R분의 사인 B는 A분의 사인 C가 되겠죠. 사인 C가 되겠죠. 자, 벡터 합성은 교환이 됩니다. 교환. 그래서 P 벡터 플러스 Q 벡터는 Q 벡터 플러스 P 벡터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벡터 뺄셈은 P 벡터 마이너스 Q 벡터는 P 벡터 플러스 역벡터죠. 역벡터 맞죠? 마이너스 Q 벡터 마이너스 Q 벡터. 네,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죠. 방향 반대인 거. 자, 합력 볼게요. 동의점에서 작용하는 여러 임의 합력. 여러 페이지는 여러분 19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의점 작용력, 한 지점에서 작용하는 동의점 작용력들은 작용력들의 벡터 합인 하나의 합력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죠. 하나의 합력으로 대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의 힘성분. 한 개의 힘 벡터는 동일 효과를 갖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벡터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설명을 좀 할까요? 자, 평행사변으로 만들면서 요 F에는 무수히 많은 성분의 조합이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 응용에서는 두 성분 P와 Q로 분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힘 F를 두 성분 P와 Q로 분해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분해할 수도 있고, 요 모양으로 분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벌려서도 분해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주어진 벡터 F를 가지고 유용한 성분들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이 중 다음 두 가지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두 성분 중 하나인 P를 아는 경우, 두 번째 성분 Q는 삼각형 법칙을 적용하여 삼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네.
P의 종점을 F의 종점으로 연결하면서 얻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P를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P가 이렇게 있는 걸 압니다. 이렇게 있는 걸 알죠? 그러면 삼각형 법칙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F임 그리고 여기 Q 삼각형 법칙을 만들면 되죠. Q, P 얘가 Q 얘가 F가 되겠죠. 네. 그래서 Q의 크기와 방향은 도식적으로 또는 삼각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Q가 결정되면 P와 Q는 점 A에 작용이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겠죠. 점 A. 자, 그 다음에는 각 성분의 작용선을 아는 경우 있죠. 그래서 성분들의 크기와 부호는 평행사변의 법칙을 작용하여 F의 종점을 지내고 종점, 작용선 여기 자, 여기 XY 작용선을 알면 평행사변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평행사변으로 자, 이렇게 그어서 자, Q X축에 P 그리고 F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볼게요. 자, 점 A에서 볼트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하라. 점 A에서 볼트에서 작용하는 두 힘을 합력해 보아라. 자, Q는 60N이고 P는 40N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 20도 각도 그리고 P에서 Q까지는 25도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전략을 볼게요. 자, 도식적으로 해법은 벡터 P와 Q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을 구성한다. 합력의 방향과 크기는 대각선의 방향과 크기와 같다. 자, 삼각해법 벡터 합성이 삼각형 법칙, 즉 여연 법칙과 정연 법칙을 사용하여 합력을 구한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평행사변형을. 또는 이렇게 삼각형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도식적 해법. 자, 요 그림과 같이 벡터 P와 Q를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즉 대각선의 크기와 방향은 측정이 됩니다. 자, 도식적 해법. 그림과 같이 벡터 P와 Q로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합력 즉 삼각형 빗변의 크기와 방향은 측정이 되죠.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R은 90N, 각도는 35도, 98N, 각도는 35도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계속 이어서 자, 삼각해법은 삼각형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연 법칙, 코사인 법칙은 R제곱은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PQ 코사인 B였죠. 그래서 얘는 40N 제곱 플러스 60N 제곱 마이너스 2 40N 곱하기 60N 코사인 155도 코사인 155도 하면 되죠. 그래서 R은 97.78 그래서 반올림에서 98N.
자, 정형 법칙으로 이제 각도를 구하면 되죠. Q분의 sin A는 R분의 sin B, sin A는 sin B R분의 Q는 sin 155도 분의 97.73 뉴턴 분의 60 뉴턴. 그래서 A는 15.04도. 알파는 각도는 20도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35.04. 계산기로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 자, 삼각법을 사용한 해석적 해법은 매우 정확도가 높다. 그러나 도식적 해법을 사용하면 점검에 도움을 줍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두 척의 예인선이 그룹배를 끌고 있다. 그룹배를 끌고 있다. 우리 페이지 교과서 22페이지입니다. 예인선에 의한 힘의 합력이 그룹배의 축선을 따라 작용하는 50kN의 힘이라면 A. 자, 각도는 45도일 때 각 로프의 장력을 구하라. B. 로프 2의 장력이 최소가 되는 각도를 구하라. 네, 각도를 구하라. 자, 모델링 해석. 자, 전략부터 봅시다. 전략은 벡터 합성의 평행 사변형 법칙을 적용하여 도식적 해를 구해보라. 벡터 합성의 삼각형 법칙을 적용하여 삼각법 해를 구해보라. 정형 법칙. 자, 모델링과 해석은 알파는 45도. 자, 평행 사변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네. 자, 도식적 해법, 평행 사변형 법칙, 주어진 값, 합력의 크기와 방향, 두 로프의 장력 방향. 그래서 T1은 3.7kN, T2는 2.6kN. 네. 자, 삼각형법은 정형 법칙, 사인 법칙 하면 되죠.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T1은 사인 30도 분의 T2, 사인 30분의 T2는 사인 105도 분의 5kN 되겠죠. 그래서 T1은 3.66kN, T2는 2.59kN.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모델링과 해석은 로프2의 장력의 최소화를 위한 알파, 각도는, 자, 그래서 삼각형 법칙을 사용하고 알파 값이 변함에 따라 T2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카톡으로 토의를 해봐야 되겠죠. 또는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조별 나눈 건 아니니까 여러분 서로 의논을 해보세요. 자, 로프2의 최소 장력은 T1과 T2가 서로 수직이 있대다. 수직. T1, T2 장력이 수직이 있대다. 그래서 T2는 5kN 사인 30도가 되겠죠. 사인 30도. 자, T1은 5kN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코사인 30도. 그래서 알파는 90도 마이너스 30도. 90도 마이너스 30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60도가 되겠죠. 네, 직각이니까. 그래서 T2는 2.5kN. 네. T1은 4.33kN. 알파는 60kN. 60도. 그래서 복습. 문제 A의 벡터의 성분으로 분해한 간단한 응용이다. 문제 B의 핵심 T2 값은 벡터 T1과 T2가 수직을 이룰 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우리 굵은 것은 벡터를 얘기했고, 얘는 이탈릭으로 한 거는, 눕힌 거는 뭐라 했어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여러분. 수식을. 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요 수학적 요 수식을 개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알파벳 또는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그리스 문자 또 알파벳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처음에
식을 나타낼 때 이건 뭘 의미한다 설명을 하고 시작하죠. 그걸 이해를 하고 가야지 여러분 풀기가 쉽습니다. 자, 책에 여러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 힘의 직각좌표. 자, 페이지. 자, 성분에 의한 힘의 합성 계속 가죠. 그래, 힘의 직각성분 단위 벡터 나옵니다. 자, 힘 벡터는 평행사변형을 직각되게 하여 직각좌표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이 성분, 자, 벡터 fx and fy를 직각 벡터 성분이라 하며 다음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f 벡터의 크기는 자, fx 벡터 플러스 fy 벡터랑 벡터를 더해준 값이 되겠죠. f는 자, 얘와 얘를 더해준 게 되겠죠. 자, 얘는 자, 매그니튜드는 크기죠, 크기. 축 x와 y 방향의 단위 벡터는 또 i and j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소문자 i와 j로 나타냅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이 또 CNC 가공할 때 보면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상대좌표를 나타낼 때 ij를 쓰죠. 그래서 자, 벡터 성분은 얘는 축 x에 대한 단위 벡터는 i고 y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는 j입니다. 그래서 벡터 성분은 벡터 성분의 크기와 단위 벡터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벡터는 fxi 벡터 플러스 fyj 벡터 단위죠. 이거는 뭐예요? x축으로 방향이 향한다는 거고, y축으로 향한다는 거고, 여기는 x축으로 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fx and fy는 힘 f의 스칼라 성분이다. 스칼라 성분이에요. 크기만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fx고, 자,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가 i와 j랬죠. i는 x, j는 y로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x와 y 성분 합에 의한 힘의 합성 봅시다. 자, 동이점에서 작용하는 3개 이상의 힘의 합력, 이제 3개가 생겼죠. 그래서 R 벡터는 P 벡터 플러스 Q 벡터 플러스 S 벡터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를 직각으로 나눈 거죠. 직각으로. 그래서 힘의 직각 성분으로 분해해서 자, 각각 직각을 그려줬어요. 분해한 뒤 각 방향 성분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XI 플러스 RYJ 하면 되죠. 는 PXI, PY는 J죠. 플러스 QXI, X축 단위 벡터 방향을 나타내는 자, 플러스 QYJ 벡터 플러스 SXI 벡터 플러스 SYJ 벡터는 자, PX 플러스 QX 플러스 SX하고 가로 닫고 I 해주고 플러스 PY 플러스 QY 플러스 SY 가로 닫고 J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벡터의 스칼라 성분은 주어진 벡터의 스칼라 성분을 합해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빼면 되죠. 얘는 RX는 PX 플러스 QX 플러스 SX는 시그마 FX 하면 되죠. 그래서 RY는 PY 플러스 QY 플러스 SY는 Y쪽을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R은 루트 R 제곱 X 플러스
ry 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세타는 각도는 네, 자, 탄젠트 마이너스 1 rx 분의 ry 이렇게 되겠죠. 자, 예제 2-3번을 보면서 풀어볼까요? 자, 예제 2-3번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자, 4개의 힘이 볼트 A에 그림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힘들의 합력을 구하라. 됐죠? 네. F1, F2, F3, F4 이렇게 자, 약 뭐 45도 각도로 있는 데서 얘가 박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 힘을 직각 성분으로 각각 쪼개주면 되겠죠. 그리고 X, N, Y 방향 힘 성분을 더해어 합력 성분을 구하면 되고, 자,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각각 쪼개주면 되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네, 3개만 보면 되겠죠. 자, 모델링가에서 직각 성분으로 분해한 후 각 성분을 더하여 합력의 성분을 구한다. 자, 표를 볼게요. 자, 힘. 자, FR 벡터, F1 벡터, F2 벡터, F3 벡터, F4 벡터. 자, 크기, 매그니튜드는 얘는 150 뉴턴 맞죠? 얘는 80 뉴턴, F2는 80, F3는 110. 자, F4는 100 뉴턴이죠. 100 뉴턴. 그래서 X축, 자, X축 성분, Y축 성분은 자, 플러스 129.9 마이너스 27.4 그리고 자, F3는 0이죠. 그리고 F4는 96.6. 그래서 합쳐주면 RX는 플러스 199.1 199.1 자, 플러스 Y축 Y 성분은 플러스 75 플러스 75.2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25.9 그래서 Y 성분은 플러스 14.3 네, 14.3 뉴턴이 되겠죠. 네, 그래서 R은 루트 씌워서 199.1의 제곱 플러스 14.3 제곱하면 R은 199.6 뉴턴이 나옵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삼각법에서 얘는 나오는 게 가지고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됩니다. 계산기 하면 네.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각도는 자 199.1 뉴턴 분의 14.3 뉴턴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자, 알파는 4.1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하면서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합니다. 자, 2.3 자, 지점에서의 평행과 뉴턴 법칙. 자, 한 지점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일 때 지점은 평행 상태이다. 자, 뉴턴 제2법칙 지점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지점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직선상에서 일정 속도를 유지한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지점에 작용할 때 지점 주고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이죠. 두 힘의 크기가 같고 같은 작용성이며 반대 방향이네요. 자, 그러면 3개 이상의 힘이 지점에 작용할 때
자, 도식적 해법은 폐다각형 클로즈 폴리곤을 얻어요. 그래서 수학적 해법은 R 벡터는 시그마 F 벡터는 0. 그래서 시그마 fx는 0 and 시그마 fy는 0이라고 나오겠죠. 네, 왜? 지점이 같아서 결국에는 0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2.3 자유무채도 페이지 36페이지 우리가 좀 전에 했습니다. 36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38페이지예요. 자, 공간도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그림은 문제의 물리적 조건을 보여주며 실제 물리적 사항이나 문제 설명문과 함께 자,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이제 공간도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림 실력이 뛰어나면 이렇게 다 그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들리죠. 네. 그래서 자유무채도로 이제 간단하게 그립니다. 간단하게 지점 A 부분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돼요? 여기 도르래 이쪽도 걸리고 이쪽도 걸리고 자, 무게는 또 730N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선택된 지점의 작용 힘을 보여주며 이렇게 그리는 게 자유무채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때 자유무채도를 잘 그려야지 다음 학기 때 재료역학 할 때 또 자유무채도 그리는데 혼란이 없을 겁니다. 자, 됐죠?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렇게 힘, 요렇게. 자, 예제 2-4번을 볼게요. 그거에 대한 그림은 교재에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삼각형 법칙으로 또 어디 갔어요? 네, 문제를 풀면서 쟤는 봅시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 끝냈지만 교재에 힘의 삼각형 법칙하고 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하역 작업 중 3.5kN인 자동차가 케이블에 매달려 있고 점 A에 로프를 묶어 자동차를 원하는 위치에 중심이 오도록 당기고 있다. 이때 로프의 장력을 구하라. 있다. 네, 못하네요. 있다. 자, 로프의 장력. 네, 원하는 위치 중심이 오도록 사람이 당기고 있죠. 자, 전략은 로프와 케이블이 만나는 점에서 자유무채도를 구성한다. 그리고 지점에 작용하는 힘들로 폐다각형을 구성하여 평행 조건을 적용하라. 삼각법을 사용하여 미지력의 크기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됐죠. 이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당기고 있죠. 힘은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도를 두고 자, 이도를 두고 자, 여기 요렇게 이렇게 폐다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리고 자, 미지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평행 조건을 적용한다. 정행 법칙은 sin 120도 분의 TAB TAB죠. TAB 그리고 sin 2도 분의 TAC는 sin 58도 분의 3.5kN 그래서 TAB는 3.57kN TAC는 144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세 힘 중 하나를 알고 기하 조건에 이용하여 다른 힘들을 구하는 일반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본형은 이 책에서 복잡한 문제의 한 부분으로 종종 볼 수 있다. 됐죠? 네. 여러분 계산기로 구할 때는 요 3.5kN이라는 사인 58도분의 3.5kN이라는 값을 계산해서 먼저 찾을 수가 있죠. 맞죠? 네. 그리고 사인 120도와 사인 2도를 차례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예제 2-6번. 주어진 속도에서 범선의 저항력을 구하기 위하여 범선 모형을 시험 수로에 넣고 3개 케이블을 이용하여 뱃머리를 수로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당기고 있다. 이때 케이블 AB에서는 200N, AE에서는 300N이 장력이 작용한다. 케이블 AC의 장력과 범선의 저항력을 구하라. 됐죠? 케이블 AB, AB에서는 200N, AE에는 300N의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케이블 AC의 장력과 범선의 저항력을 구하라고 나왔죠. 자, 길이 나오죠. 전략. 자, 무채도로 자유무채도로 그려야 되죠. 그래서 평행조건 힘의 합력이 0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 벡터는 시그마 F 벡터는 0이 돼야 되죠. 이 얘기는 시그마 fx는 0이 되고 시그마 fy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식이 2개의 힘으로 2개의 미지력을 구할 수 있다. 4개의 힘, 케이블 장력 3개와 저항력이 있지만 평행 조건을 이용하여 미지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유무채도로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됐죠. 자, 자유무채도에서 미지의 각도를 구한다. 그래서 탄젠트 A는 7m per 4m는 1.75 그래서 각도는 60.25도. 자, 탄젠트 베타는 1.5m per 4m 1.5m per 4m는 0.375 각도로 환산하면 20.56도가 나오죠. 그래서 벡터식으로 평행조건 합력이 0이다. 그래서 I 벡터는 T 벡터 AB 플러스 T 벡터 AC 플러스 T 벡터 AE 플러스 FD F 벡터 D는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식들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폐다각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벡터 평행식을 풀기 위해 두 성분으로 분해. T 벡터 AB는 마이너스 200N 사인 60.26 마이너스 200N. 네. 이륙도 I X축으로 X 성분이죠. 벡터 성분 200N 코사인 60.26도 J 코사인 60.26도 J는 마이너스 173.66N I 플러스 99.21N. 여러분 계산기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T 벡터 AC는 TAC 사인 20.56도 I 플러스 TAC 코사인 20.56도 J는
0.3513t ACI 플러스 0.9363t ACJ. T 벡터 A는 마이너스 300뉴턴 J. TA는 마이너스 300뉴턴 J. 그래서 F 벡터 D는 F 벡터 I와 같죠. 그래서 R 벡터는 마이너스 173.66뉴턴 플러스 0.3512t AC 플러스 FDI 플러스 99.21뉴턴 플러스 0.9363t AC 마이너스 300뉴턴 J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합벡터의 각 성분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 fx는 0. 0은 마이너스 173.66뉴턴 플러스 역벡터죠. 역벡터 플러스 0.3512t AC 플러스 FD. 자, 시그마 FI는 0. 0은 99.1뉴턴 플러스 0.9636t AC 마이너스 300뉴턴. 그래서 T AC는 플러스 214.45뉴턴, FD는 플러스 98.35 뉴턴. 자,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미지력의 방향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답에서 양의 값이면 가정된 방향이 올바르게 한 것입니다. 결과물이 올바른지 점검하기 위하여 힘의 패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에서 벡터. 자, 공간에서 벡터. 자, 공간에서 벡터 빠르게 훑어보고,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되는데, 자, 공간에서 벡터 빠르게 훑어보고 갈게요. 좌표축과 이루어지는 각도가 이제 주어지죠. 자, 이번에는 X, Y, Z까지 이제 등장이 하죠. 그래서 평면 OBAC 벡터 F, OBAC, OBAC 이렇게 되죠. 축이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벡터 F 벡터의 수평 및 수직 성분으로 분해. 그래서 FY는 F 코사인 세타 Y, FH는 F 사인 세타 Y, F 사인 세타 Y. 맞죠? 자, 수평 성분 FH의 직각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 있고 또 이놈 FH를 분해해야 되겠죠. 그럼 FH는 코사인 세타는 F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F 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가 아니네요. 지금 파이가 글자가 지금 여기가 깨져서 그런데 파이입니다. 파이. 여기 파인데 갑자기 글자가 달라져서 제가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FZ는 FH 사인 파이는 F 사인 세타 Y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체의 공간인데 입체에서 하니까 평면 상태가 아니고 입체 상태니까 여러분 축을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방향이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럼 입체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좌표축과 벡터 F 사이 각도가 주어지면 fx는 F 코사인 세타 x, fy는 F 코사인 세타 y, fz는 F 코사인 세타 z.
값도 주어지면 되죠. x, y, z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주면 됩니다. 좌표축과 벡터 f, 벡터 f 사이의 각도가 주어질 때죠. 그래서 람다 벡터는 코사인 세타 x I 벡터 플러스 코사인 세타 y j 벡터 플러스 코사인 세타 z k 벡터 되겠죠. 예, 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였죠. 지금 k는 z축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i는 x축, j는 y축이었죠. 그래서 람다 벡터는 힘 F 벡터의 작용선에 따르는 단위 벡터라고 했죠. 이제 얘는 람다 벡터. 네.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세타 Y, and 코사인 세타 Z는 F의 방향 여현이다. 네. 자, 공간에서의 벡터 동이점에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벡터 작용선상의 두 점과 크기로 정의되는 것. 작용선에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이 주어졌죠. 두 점. 자, 두 점 M과 N으로 정의되는 벡터 D 벡터는 DXI 벡터 플러스 DYJ, DZK 세 개 이제 기입하는 거 여러분 익숙해졌죠? F 벡터는 뭐였어요? F 람다 벡터였죠. F 람다 벡터. 그래서 람다는 D분의 1 DXI 벡터 플러스 DYJ 벡터 플러스 DZK 벡터죠. 얘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동이점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성. 자, 동이평면 힘의 합성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R 벡터는 시그마 F 벡터는 RXI 벡터 플러스 RY J 벡터 플러스 IZ K 벡터는 시그마 FX 다 묶어주고 I, 시그마 FY 다 묶고 J, 시그마 FZ 묶고 K로 하면 되죠. 그럼 R은 루트 씌워서 RX, RY, IZ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되죠. 각각. 그래서 코사인 세타 X는 I분의 RX, 코사인 세타 Y는 R분의 RY, 코사인 세타 Z는 R분의 RZ가 되겠죠. 자, 예제 2-7번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났네요. 쭉 읽어보시고, 자, 2.5 자, 공간에서 힘과 평형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자, 요것만 빨리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2.3절에서 주어진 정의에 따르면 지점 A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일 때 A는 평행 상태에 있죠. 그래서 합력의 성분 RX, IY, IZ는 위와 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R 벡터는 시그마 F는 RXI 플러스 RYJ 플러스 RZK 벡터는 자, 시그마 묶었죠. F, X, Y, Z 묶고 각각 I 벡터, J 벡터, K 벡터는 0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풀고 나면 시그마 fx는 0, 시그마 fy는 0, 시그마 fz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간에서 지점이 평행 상태에 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식은 미주수가 3개 이하인 지점의 평행을 다루는 문제풀이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점이 평행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유무채도와 그곳에 자행하는 모든 힘을 그려야 됐죠. 그리고 평행방정식 요거 fx 시그마 fx는 0, 시그마 fy는 0, 시그마 fz는 0을 작용하여 이들의 세 미지수에 대하여 풀면 되죠.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문제 유형은 이들 미지수가 한 힘이나 한 힘의 세 성분이나 이 방향을 알고 있는 세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이죠. 유형이 이렇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힘과 벡터의 관계, 자, 벡터의 성질 합성 분해했고 힘의 합성, 좌표 성분 분해 및 합성, 자, 지점의 평형 뉴턴 1, 2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벡터 얘기했고 그리고 삼각함수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교재 여러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빨리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지금 식을 읽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지금 약 한 5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5배식으로 듣고 하시고 과제는 이렇게 할게요. 자, 예제 책에 있는 예제를 손으로 풀게요. 여러분 한글로 작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제 우리가 언급됐던 교재 언급됐던 예제를 손으로 풀고 올리는 걸 할게요. 이것은 키스에다가 여러분 과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